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메가더 장군의 빛나는 인천 상륙과 그의 전쟁 철학, 9월 15일이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9월 15일. 이날은 1950년 9월 15일. 메카더 장군의 인천 상륙이 잘 성공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벌써 71년이 흘렀어요. 제가 그때 15살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전환점을 가져왔죠.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못했더라면, 또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9월 15일. 제가 일요일마다 쭉 했는데 지난번 일요일이 9월 12일.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9월 15일을 기해서, 오늘을 기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추억을 한번 더듬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사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수요일 날을 택했습니다. 자, 71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거의 낙동강까지 가서 낙동강 전선이 채울했죠. 정말 내일 모레 하면은 대구가 함락된다. 또 그런 식으로 계속되면 부산이 함락된다. 김일성은 8월 15일을 기해서 부산을 함락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총 인민군이 동원돼 가지고 낙동강 전선으로 집합을 했고, 그때 8군 사령관 오카 중장이 있었고, 또 다부동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백선엽 장군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인민군이 감히 생각지 못했던 인천으로 상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미국 펜타곤과 메카더와의 관계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당시 콜린 합참 의장은 낙동강 전선과 인천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 또 당시에 해군 제독으로 있던 그 제독도 군산으로 오히려 상륙하는 게 좋지 않는가. 사실 군산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전라도와 이어지는데, 전라도 지방은 이미 다 그쪽에 의해서 점령된 지역이고 특별한 군사작전적인 지역이 못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 메카더 장군은 그걸 다 무시하고, 그게 아니다. 인천과 현재 낙동강 전선 사이가 거리가 길기 때문에 보급선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 군사는 상륙할 수도 있지만 별 큰 의미가 없다. 인천이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인민군이 감히 상륙하려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인천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되고, 무엇보다도 메카더 장군이 인천을 택한 것은 서울과 가까운 거예요. 그 인천에서 보급선을 차단하고 서울로 진군하면은 인민군은 선별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아주 정확히 본 거죠. 통쾌할 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한국전쟁의 전화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 7만 5천 명이 동원이 되고, 함정만 261척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성공해 버렸어요. 그리고 서울로 진군을 해서 한국전쟁을 아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는
그런 아주 혁혁한 그런 인천 상륙작전이죠. 역시 맥카서는 육사에서도 1등을 하고 또 태평양 전쟁에서도 유럽 전쟁에서도 경험을 하고 그동안 아버지가 그 필리핀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국동 문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상식이 잠재 있었고 그 아이젠하워가 유럽 전선을 담당했다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능통한 이 국동 지역을 태평양 지역을 이제 맥카서가 담당하면서 역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천 상륙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그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배경이 뒤에 깔려있지 않았나. 여하튼 간에 인천 상륙 작전은 대그 성공으로 끝난 작전입니다. 자, 이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인천 상륙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38선을 돌파하고 거의 북한을 다 점령하기 직전에 10월 말 11월 초에 우리가 해산진까지 진군했었어요. 근데 10월 말 11월 초 들어오면서 중공군이 막 때를 지어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중공군이 들어오니까 겨울을 위해서 전투 준비를 안 했던 유엔군이 그만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은 후퇴하는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1950년 12월 말자로 맥카더 장군은 펜타곤에 편지를 씁니다. 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이미 전쟁에 있어서는 승리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중간에 포기할 수 없다. 그때 이미 맥카서는 전쟁에 있어서 승리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을 주장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트루먼 대통령이나 펜타곤의 입장은 좀 달라요. 한반도라는 조그만 나라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한없이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소위 제한된 전쟁을 이제 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145태, 1950년 145태로 서울이 다시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남쪽으로 우리가 후퇴를 했는데, 그때 당시 참 중공군이 강했더라면은 우리나라가 전체가 점령당할 뻔했어요. 그때 당시에 리쭈에이 해거에 의하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근데 평택 정도 와가지고 이 중공군의 그 전력의 한계가 표출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맥카더가 이제 해임당하고 리쭈에이가 유엔 사령관이 되고 8군 사령관 벤프리 장군이 오면서 2년 동안 활발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수고를 많이 했는데 벤프리트가 와서 보니까 중공군의 이제 그 힘의 한계가 노중화됐고 현대전에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951년 3월 15일 경우는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휴전선까지 쭉 다시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중공군이 현대전에는 맞지 않은 이런 병력을 갖고 있다. 근데 그냥 마구 그냥 중공군이 나오면서 후퇴를 빨리 해가지고 이산가족이 많이 그때 당시에 생겨가지고 한 1000만 이산가족이 생긴 겁니다, 그때. 근데 중공군이 나오면서 맥카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전략을 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맥카서가 편 것이 승리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한다. 그래가지고 전쟁 확대론을 펴기 시작하는 겁니다. 펜타곤과 트루먼 대통령은 제한된 전쟁론을 펴는 반면에 일선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던 맥카서 유엔 사령관은 그게 아니다.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전쟁 전략을 세우자 해가지고
제한된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확전을 부르짖었죠. 그 확전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공군이 나오는 이상 만주에 폭격을 하고 중국 해안을 봉쇄하고 장개석 군인을 다시 대만에서 육지로 상륙시키고 우리 국군은 이제 다시 북진을 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특히나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북한의 침략전쟁 아니겠어요? 또 중공군의 침략전쟁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유엔에 의해서 이미 결의된 판결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를 해야죠. 메카서 말이 전 100번 옳다고 봅니다. 근데 트루만이나 펜타곤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 때문에 과연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냐. 이제 38선까지 다 오지 않았냐. 현상 유지는 되지 않았냐. 그래서 소련 측에서 휴전회담을 제의하니까 금방 거기에 이제 응한 거죠. 이쪽이 강할 때 그걸 응한 거예요. 저쪽은 약할 때 휴전을 필요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통수권자는 트루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메카서는 결국 4월 11일 1951년 4월 11일 해임당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이 한국전쟁과 더불어 제한전쟁이냐 전쟁의 확대냐 이런 논쟁이 그 후에 계속됐어요. 누가 옳았느냐, 메카서가 옳았느냐, 트루만이 옳았느냐. 근데 트루만이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메카서가 결국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임해가지고 워싱턴 돌아가가지고 그 의사당에서 양원이 모인 의사당에서 그날이 4월 19일입니다. 51년 4월 19일 유명한 37분간의 연설을 하는데 37분번의 박수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내용이 뭐예요?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The all soldiers never die, just fade away. 그 다음에 또다시 부르십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승리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 승리 전쟁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이 there is no substitute for victory in the war.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때 메카서의 말을 들었더라면 근데 당시에 합참장으로 있던 브레이들리 사성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으로까지 전쟁을 확대하는 것은 아주 그릇된 시간에 그릇된 장소에 그릇된 사람과 그릇된 전쟁을 한다. 이런 자기들의 명언을 남겼어요. 그러나 전쟁에 있어서는 결코 승리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던 메카서 장군은 중공군이 나온 이상 만주를 폭격하고 중국 해안을 봉쇄하고 장개석군이 나가고 우리 국군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승리로 이끌자 해가지고 결국은 통수권자인 트루만이 해임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의사당에서도 똑같이 전쟁에 있어서는 승리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저는 메카서의 말이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메카더는 유럽도 알고 동양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메카더는 1차 대전에 유럽에도 참전을 하고 유럽 계통의 미국으로 이민관계에서 오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유럽을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국동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국동 문제도 잘 알고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메카더의 의견을 트루만이 들어주셔야죠. 전쟁에 있어서는 승리에 다른 대안이 없다. 특히 인민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중공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응징을 해야죠. 그것이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야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메카서가 사임되면서 그 후에 한국전쟁은 휴전회담으로 한 2년 끌다가 휴전이 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안 됐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사상 처음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은 제한된 전쟁 처음 경험하는 거죠. 자, 이것으로 끝났어요. 그 후에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국이 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겼지만 베트남에서는 패했어요. 전 이번에 아프가니 사탄 보면서 또 아프가니 사탄에서는 미국이 또 패했습니다. 자,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봤을 때 당시에 메카더 장군에 의해서 전쟁을 확대해서 약간의 더 희생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오늘날 같은 중국 같은 그런 제국주의적인 중국을 낳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결정 하나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홍콩 민주화 다 탄압했죠. 지금 중국이. 다음 차례가 어디겠어요? 대만 아니겠어요? 자, 대만이 거꾸로 지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한반도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우리 한국전쟁에서의 그릇된 결정이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아프간 사태에서 미국이 물러간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그 아프간 사태는 아프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전 우리나라에도 꼭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나가면은 우리나라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그 그릇된 결정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 인천 상륙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다시 회고하면서 참 한때 어떤 전쟁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그 후에 영향이 얼마나 크게 끼치고 있는가. 지금도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끼칠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북한에서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또 그들은 미사일이 많이 개발을 하고 핵무기도 개발을 하고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그들은 그들의 체제도 유지하면서도 또 어떤 무얼이 있을 때는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통일할 수 있다. 그런 저력을 북한이 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안보가 흔들리고 있어요. 안보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자유세계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는 자유세계가 다시 단결해야 될 이런 시점에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 일 안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과의 특별한 삼각동맹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안전하고 자유통일의 가능성도 있고 그 광대한 중국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상륙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당시 메카더의 인천 상륙이라는 빛나는 이런 업적 이걸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상기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인천 상륙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저대로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제 나이 15살 부산에서 신문을 팔았어요. 그때 당시 보통 신문 10값 내면 12장 주고 20장 값 내면 26장을 이제 받는데 부산일보를 팔았는데 그때 부산일보가 부산역 바로 그 앞에 있었는데 지금도 앞에 있습니다만 하루에 12장 하루에 22장 팔기 힘들어요. 그래 시청으로 뛰면서 저 국제시장을 거쳐 저 동대신동까지도 가고 밤 10시까지도 팔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9월 15일 날 딱 아침 뉴스에 메카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했다는 뉴스를 받았어요. 그때 그 어린 나이지만 야 오늘은 그냥 신문을 많이 팔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찌감치 와가지고 그냥 10배, 보통 받는 신문의 그 수가 10배, 100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장을 받으니까 120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100장을 팔고 20장을 다 팔아 20장 값은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10장, 12장, 20장, 22장 팔기에는 저 동대신호까지 왔다 갔다 하고 저녁 10시 돼야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날만은 부산역에서 그때 부산시청이 가까웠어요. 부산시청까지 가는 도중에 그 120%를 다 팔아요. 저는 그래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저 개인적으로 절대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피난 당시에 저는 신문팔이 하는 15세의 소년이었었는데, 그때 그 결정이 얼마나 나에게 참 용기를 주고 그때 내가 참 똑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이 되면 저는 내 생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메카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략가들의 말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손자병법입니다. 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적도 알고 자기도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나쁜 게 뭐냐? 적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때는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진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그 안보 정치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적도 잘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제대로 군사훈련도 안 하더라고. 제가 여기 독일에 살면서 축구 시합 자주 봅니다만, 여기 어느 축구팀도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축구에 이기기 위해서. 근데 한 나라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런 중요한 위기 속에서도 제대로 훈련 안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안보를 무시하는 나라는 꼭 망하게 돼 있어요. 첫째도 안 보고 둘째도 안 보고 셋째도 안 봐요. 독일 통일도 안보를 토대로 한 긴장 완화 정책이 가능했어요. 이거 우리 정부 똑똑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안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유럽의 최고 전략가라 하면은 크라우비츠지요. 크라우비츠는 그 전쟁용에서, 이 사람은 나폴레옹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전술 전력을 잘 써 이긴다고 하면서도 특별히 그때 당시 상황을 토대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전쟁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전략가의 말들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비해서 메카하서의 전쟁관, 전쟁적 철학은 하나에서 10가지. 일단 전쟁이 일어난 이상, 그것이 특별히 저쪽에 의해서 침략 전쟁이 일어난 이상, 거기에는 승리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메카하서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벌써 통일을 했어요. 주로 이제 메카하서의 이제 중국에 대한 원자탄 사용이 항상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1953년 7월달 그 휴전 그 무렵에, 휴전할 무렵에 중국은 계속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새로 선출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빨리 휴전을 안 하면 원자탄 투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거기에 이제 항복을 한 겁니다. 휴전에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카하서가 중국에 대한 그 원자탄 사용 문제, 이것도 직접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가운데서도 위협적인 하나의 무기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활용한 것처럼. 그럼 그때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는 통일되고 중국은 장개석군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되는 거죠. 사실 모택동 군대는 37년도 일본과의 싸움에서 지치고 또 45년 2000년이 끝난 이후에 장개석군과 4년 동안 내전이 이면서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된 지 1년 만에 한국전쟁이 났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많이 나와서 북한을 도왔지만 자기들의 그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이럴 때 메카서의 전쟁 이론대로, 전쟁 철학대로 나갔더라면 저는 100% 저는 이겼다고 봅니다. 원자탄은 안 쓰고도. 근데 다시 되풀이합니다만은 이 펜타곤의 일반 장성급들, 또 특히 그렇게 영속하지 못한 메카서에 비하면 훨씬 그 두뇌적으로 떨어지는 이 트루만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우리가 통일해서 중국에도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그 계기를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9월 15일을 제가 회상하면서 다시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제발 우리 정부에게 부탁합니다만은 안보가 첫째도 안 보고 둘째도 안 보고 셋째도 안 보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도 알고 우리도 알고, 그래가지고 명실공히 우리의 자유통일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지 않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